괜찮아요. 옛날에 이거 수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15페이지 들어갈 차례 맞나요? 네. 자, 1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프형 다 외워야 돼. 너희들 문제 백날 풀어봐라. 결국 남는 건 개념밖에 없어. 알겠나? 개념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모르고 문제를 푸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답을 그냥 막 풀다 보니 정신없이 답이 나오느냐? 정확한 개념으로 접근하느냐? 요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개념 보도록 하자. 함수를 배운 후에 푸는 파트. 다행히도 우리는 함수를 다 배운 상태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절대값 2-3 sin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요 사실 얘를 그림으로 풀면 엄청 힘들어. 자, 삼각함수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다 없다? 있다야.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y는 3x라는 꾸불꾸불꾸불한 그래프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줘요. 그러면 양수음수가 바뀌면서 이게 3배 폭이 높아져. 그런데 얘를 다시 어떻게 하래요? 플러스 1을 하래요. 위쪽으로 그래프를 전부 올라가서 이렇게 그렸어. 그런데 여기에 우변 전체 절대값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녀석을 다시 x축 위치로 내려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려요.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에 뭘 한다? 플러스 1을 하래요. 또 올려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작업을 해야 돼. 하나 가지고 2번 작업하고 3번 작업하고 4번 작업하고 5번을 작업을 해야지 그림이 나와. 그러면 그 스몰 m 값은 1이 나오겠네요. 우리 풀어보자. 네. 그게 암산으로 되면 너무 좋은데 선생님은 풀어봐야 되겠다. 어쨌든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래프 그리기 너무 힘들다요. 이게 직선도 아니고 곡선인데 이거를 막 확장시켰다가 막 우변 전체 했다가 평행 이동했다가 난리치기 너무 힘들다. 즉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안 푼다? 안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전부 다 치환해서 1차 함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1차 함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sin x를 뭐라고 바꾼다? t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항상 치환된 범위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t 자리에 t의 범위는 뭐가 되겠다? 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는 이유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언급이 돼 있으면 그 언급된 그래프만 그려서 어머 얘는 0에서 1까지네. 요런 범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언급이 안 되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y는 절대값 2-3t 그리고 플러스 1이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야 라는 이와 같은 상태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지금 요 수학 상반에서는 1차 함수 파트를 다 빼버렸어요. 교육과정에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안 가르쳤어. 근데 너희는 다행히도 다 배웠어요. 혹시 수학상 수업을요 지금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 강의로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별도로 수학상 말고요. 선생님 옛날에 배웠던 수학 원교재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라거나 원교재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훨씬 좋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수학상이 개정되면서 그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 우리 이런 녀석 그래프 그리는 거나 가르쳤니 안 가르쳤니? 가르쳤어.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미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날개짓을 확정해야 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 개념 집중 공부하자. 이거 수학상 맞나요? 수학상에서 배워요. 수학상 어디에서 선생님이 가르쳤냐면 6단원 2차 함수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를 쫙 설명을 하면서 얘를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절대값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럼 꺾인 점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다?
한 번 꺾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꺾였는지 이렇게 꺾였는지 몰라. 그냥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는데 자, 요렇게 얘가 y면 얘가 x에 해당되지? x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는 함수니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y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예요. 어떻게 그리는가는 상관없어요. 왜? 보조 그래프 그리고 제대로 된 그래프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 그냥 나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절대값 이용해서 바로 요 꺾인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구합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t가 3분의 2. 절대값이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가 1. 얘가 바로 꺾인 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뭘 알게 되냐면 잠깐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여기 3분의 2가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1은 여기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이렇게 좀 높은 지점 뭔지 모르지만 있겠지? 나는 하고 많은 날개짓 중에서도 바로 마이너스 1과 1 요 녀석의 y좌표 값을 구할 거예요. 자, t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t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 몇 나옵니까? 6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t 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몇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를 예쁘게 옮겨 놓아 봤더니 3분의 2,1이네. 1,2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6이네 라고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상태예요. 얼추 비슷하네요. 자, 이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지? 이때 최대값은 바로 어디에 생긴다? 제일 높은 점에 생긴다요. 고로 최대값은 몇 되겠습니까? 6. 최소값은 어디? 가장 낮은 지점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몇 되겠습니까? 1.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하면 답은 몇 되겠습니까? 7. 되겠습니까?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로 바꿔서 푼다가 핵심이에요. 그냥 풀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구조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푼다? 1차 함수로 바꿔서 푼다. 특히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아래 있는 문제 봐봐. 우리에게 막 부담을 주는 녀석이 하나 있지. 누가 부담스러워? 절대값 코사인 x가 매우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 부담스러운 녀석을 통째로 t라고 치환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는 무슨 함수가 돼버립니까? 분수함수가 돼버려요. 위에 있는 문제는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삼각함수가 절대값 기호가 붙은 1차 함수가 됐다면 아래에 있는 문제는요. 왕부담 얘를 치환하는 순간 y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3이라는 독립변수 t가 들어있는 분수 함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분수 함수. 자, 이렇게 치환할 땐 대신 범위에 주의해야 되지. 코사인 x는 원래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근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 붙였어. 그러면 범위가 0에서 1까지가 되겠다. 라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얘는 t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나오는 이런 범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수함수예요. 수학하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지. 자, 분수함수에서 이런 꼴의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중심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 분수함수는 정근선의 중심 찾아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자, 중심 어떻게 찾는다 라고 가르쳤어. 얘기해봐.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콤마 1이에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만 손 들어볼까? 예, 안 나는 사람들 위해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t값 마이너스 1. 그리고 tt 앞에 붙어있는 개수만 이용해서 1분의 1에서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정근선이요. 마이너스 1, 2
1이니까 이와 같은 정분선이 생겨요. 자, 얘가 13인지 24인지 알고 싶어. 이 상황에서 13인지 24인지 알려면 선생님 무슨 공식 써봤어요? AD-BC 이 녀석 이용하십시오 라고 했죠? 반드시 AD-BC 알파벳이 아닌 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 왜 ABC는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AD-3 나왔어요. 마이너스 BC 1 나왔어요. 어머 0보다 작네. 얘는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뭔지 몰라도 2, 4, 4분면의 그림이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오우씨, 나 이거 모르니까 얘는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절편 구해볼 거예요. y절편 구하려면 t 자리에 몇 대입한다? 0. 그래서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x절편 구하려면요. 이렇게 되지. y자리에 0 대입해야 돼요. t가 몇이 나와야 돼요? 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야. 그럼 봐. 와, 0 이상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예요. 바로 이 점에서 최소값이 될 테고 이 점의 y좌표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최소값 구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3 이미 구해놨잖아. 그죠? 그리고 최대값 x가 1일 때의 최대값 구해보자. x자리에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됐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진이 안 돼?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돼? 약간 예. 다시 그려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분수함수 개념 공부 좀 해. 분수함수에서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 꼴도 있고요. 혹은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 이런 꼴로 생긴 분수함수도 있어요. 이때 중심을 구하는 방법.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xx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읽어서 a분의 c 이렇게 중심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 분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d 중심을 이렇게 잡아낸다 라고 가르쳤어요. 분수함수 개념 좀 찾아봐. 네. 자, 여기까지 됐지? 네, 개념집에 다 나와 있어요. 잠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t 값 마이너스 1 진이야. 이해돼? 예, tt 앞에 있는 숫자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될까? 됐어? 중심이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t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0에서 3까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t가 0일 때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3이네. 맞아? 자, 그리고 t의 값이 1일 때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t의 값이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이 나와. 맞나? 예. 그래서 그래프 뭔지 몰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래프는 0에서 1까지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만 써먹을 수 있다예요. 자, 이때 이 점의 y좌표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 점의 y좌표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최소값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y좌표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y좌표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요.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3, b 자리에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4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k 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4k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야, 삼각함수는 독립변수 하나 나와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x가 2개나 나왔네.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처럼 독립변수 x가 2회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풀이를 하는데, 즉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몇 차 함수가 나온다? 2차 함수가 나온다예요. 그래서 이제 치환하려고 하는데 삼각함수의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 자, 그럼 우리 이제 얘기해봐야지. 사인 x로 통일해야 돼요. 코사인 x로 통일해야 돼요. 예, 사인 x를 기준으로 통일하셔야 돼요. 항상 1창, 홀수창을 기준으로 통일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 코사인 제곱 x를 사인에 관해서 바꿀 거지. 바꾸면 어떤 식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바로 선생님이 써볼 거예요. 그래,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kt,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플러스 1 있는데 마이너스 1 있죠? 사라지고 그냥 플러스 4k만 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2파이 사이에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렇게 생겼지. 최소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최대값 몇입니까? 2. 그러므로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x가 알파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자.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겁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마이너스 4k. 아유, 미쳤구나.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 쓰고, 자, 이 녀석의 절반 마이너스 k 제곱하면 플러스 k의 제곱. 어머, 생판 없던 마이너스 k 제곱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k 제곱 해놓고 4k라고 적어야겠구나요. 자, 그래서 결국 y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4k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됐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얘는 x가 몇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라고 나왔지. 저 x가 t를 의미한다 안 한다?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지. 최대값은 t가 몇일 때? k일 때. 최대값 몇이 되겠다? k의 제곱 플러스 4k가 나올 거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므로 얘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k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얼핏 보면은 보세요. 와, k가 마이너스인가 봐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k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t의 범위를 벗어나지. 여기에서는 우리 최대값 최소값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요것이 바로 문제의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네. 일반적인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는 제한 변형 때문에 구할 수 없다예요. 자, 그러면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제한 변형이 걸려있는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돼?
제한 변역이 걸려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적어놓습니다. 제한 변역이 있는 최대 최소 2차 죄송해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푸는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해요. 자, 이 참수의식을 그래프로 그리려면 제일 먼저 뭘 잡아내야 돼?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내야 돼요. 자,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 있지?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에요. 좋았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잡아냈더니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나오니까? k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t 자리에 k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t 자리에 k를 대입을 하면 얘 몇 나오겠습니까? k 예, 몇 나옵니까? t 자리에 요게 k 대입하면 k의 제곱 플러스 4k라고 요렇게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 꼭지점이 확정이야 미확정이야? 미확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자, 하지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알지?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왜? 최고창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림이 위로 볼록이야. 제한 변역이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이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꼭지점이 미확정이니까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요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 없어? 있지. 변역이 다르죠. 그림은 다 똑같은데 꼭지점이 미확정인 상태로 존재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변역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쪽에 오거나 꼭지점을 포함하면서 이쪽에 오거나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은 그 얘기였구나. 뭔가 했어요. 예. 자, 요번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겠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한 변역이 이와 같이 올 때는요. 어때요? 그래프가 요만큼만 살아남지. 맞아요? 그러므로 바로 요 점에서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최대값이 생기게 될 거예요. 맞나요? 자, 만약에 요 경우엔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최대값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 바로 요 자리 k, 마이너스 4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살아남으니까 최대값이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4야 라는 이와 같은 상태로 주어질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인 k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경우 세 번째는 k가 1보다 큰 경우라고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그 등호는 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등호요. 등호요? 아무 데나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중간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지. 왜? 중간에 들어가면 그래프가 서로 이렇게 될지라도 그냥 항상 k, 마이너스 4가 되잖아.
등호는 사실요 아무 곳에나 놓어도 되지만 우리가 편하게 풀려면 안쪽에 집어넣는 경우가 가장 편해요. 왜? 얘는 k, 마이너스 4니까 요렇게 되건 그냥 항상 k, 마이너스 4로 푸셔도 되니까. 예. 근데 여기에 놓으면은 이제 등호가 여기 마이너스 1에 들어가면 얘하고 k가 같아져야 되고 뭐 요런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프지? 그래서 그냥 요런 식으로 등호를 편하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t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t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라는 y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k가 되네요. 결국 계산하면 2k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결국 k의 값은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맞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맞아요? 맞죠. 공통범위 있네. 그러므로 얘는 k 값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k, 마이너스 4예요. 좋았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4k가 마이너스 4가 될 때의 k 값 구해봐야겠다. 자, 얘는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므로 앞에서 아까 했던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k가 마이너스 2야. 그런데 전 범위가 얘를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그러므로 공통 범위가 없어요. 됐나요? 자, 이제 요 녀석 풀겠습니다. 1, 마이너스 4예요. 그래, 마이너스 4는 t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4k 해서 6k는 마이너스 3,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전 범위와 최종 결과에 공통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k의 값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어. 자, 그러면 그때 구해보자.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t 좌표는 몇이 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해볼 거야. 오우씨,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t가 원래 뭐였니? t가 원래 뭐였어? sin x였어요. 이제 x값 구할 준비를 하는 거야. 자, sin x는요 0에서 2파이 사이에 그림을 그리면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에 x좌표 값은 몇일까? 2분의 3파이예요. 맞나요? 2분의 3파이야. 결국 x는 몇이다? 2분의 3파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3파이, 그리고 k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알파, 얘가 k. 난 너희들에게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가르친 줄 알았더니 이거 안 배웠구나. 요거 간단한 삼각 방정식 개념으로 푼 거야. 이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거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을 수는 있죠. 그래프 가지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겨서 1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간단한 삼각 방정식 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삼각 방정식에서는요,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고 개념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왜 간단한 삼각 방정식이 중요하냐면요. 간단한 삼각 방정식은 예를 들면 이런 삼각 방정식이에요. 와, 이 녀석은 봤더니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네.